시간은 라이브러리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키워드 적용과 키워드 목록, 메타데이터 주석 및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아이콘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키워드라는 것 자체는 처음 시간에 우리가 사진을 불러올 때도 키워드를 적용해서 불러온 사진이 있었고, 키워드를 적용하지 않고 불러온 사진이 있었는데, 이 키워드라는 거는 키워드를 적용해서 불러온 사진은 나중에라도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키워드가 없는 사진인 경우에도 바로 이쪽에서 키워드 적용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딸기가 있는 사진을 3개를 Shift 키를 눌러서 처음과 끝을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딸기, 빨강, 이렇게 색상까지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태그가 생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고 인물, 어린이 이런 식으로 2개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개는 풍경, 하늘, 메밀, 꽃, 그 다음에 이쪽 하나는 마지막으로 빨강이라는 키워드는 바로 이쪽에서 키워드 제한에다가 아까 입력되어진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강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입력할 필요 없이요. 빨강, 꽃 이렇게 해버리면 키워드 제한된 키워드만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키워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용한 키워드가 여기다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제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던 키워드 중에서 라이트룸이 알아서 이제 키워드를 제한해 주는 거고, 키워드 세트는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세트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자 정의에서 여러 가지 세트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그 세트만 입력하더라도 바로 빨리빨리 이제 사진에다 키워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키워드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 목록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써있던 것들이 과일은 몇 개가 있고 꽃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목록 자체에서. 그래서 이 화살표만 눌러도 과일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거에 보면 딸기 보이시죠? 딸기에 관한 키워드 3개, 어린이 키워드 5개, 빨강 3개, 하늘. 즉, 이 키워드만 사진에다가 잘 입력해 두면요, 모든 사진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키워드 목록 부분은 이 사용자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상단과도 일치되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에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즉 사진이 굉장히 많아지면요, 이 키워드, 이 라이브러리에서 텍스트만으로도 모든 거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 목록에서 바로 찾는 법.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어떠한 걸 갖다 댔을 때 화살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화살표를 클릭하면 거기다가 해당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는 뭐냐면요, 메타데이터는 사진이 찍혀 있는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사진의 파일 이름, 폴더명, 그 다음에 저작권 상태, 작성자, 촬영 시간, 일자, 치수, 지름, 노출, 그 다음에 초점거리, 그 다음에 찍은 카메라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사진에 대한 모든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사진만 보더라도 이 사진이 어떤 사진기로 찍혀 있으며 어떤 렌즈로, 그리고 조리개 값은 무엇이고 시간은 언제 찍혀 있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데이터 옆에 보면 기본값, 비디오, 요약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특히 이제 EXIF 값이라고 하는데, EXIF 값을 보면 그 카메라 일련 번호미터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노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삼각형들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들이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IS100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걸 클릭해주면 IS100으로 찍은 사진들은 전부 다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23mm로 찍은 사진을 보자. 23mm로 찍은 사진만 나오고, 이 카메라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일련 번호,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보자 그러면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만 쫙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특히 사진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그 카메라를 여러 대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카메라의 일련 번호만 누르더라도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렌즈, 또는 특정한 일자, 그다음에 또는 특정한 ISO, 그다음에 치수, 그다음에 경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 옆에 있는 삼각형만, 이 화살표 클릭만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메타데이터는 아까 처음 시간에 말한 것처럼 IPTC 또는 EXIF 또는 뭐 최소, 위치,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기다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해 줄 수도 있고, 풍경화, 이런 식으로, 또는 등급을 여기서도 직접 메타데이터다가 입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는 사진에다가 저장이, 그 사진 값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에 대한 저장값은 원본 파일은 전혀, 라이트룸은 원본 파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 별도의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파일과 1:1 매칭이 돼서 그 파일에다가 모든 값들을 집어넣는데, 원본 값은 그대로 다른 그 편집용 프로그램에 가져가 보면 그 노출 조정 값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룸에서 작업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이는 거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쪽 기본값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이외의 주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는 이제 주석이 입력되지 않아가지고, 또 굳이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와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필터 부분을 보실 텐데요. 라이브러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 목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 상에서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또는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플래그, 등급, 색상, 종류별로 이렇게 특성을 지정해가지고 그 해당 특성에 대한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필터가 텍스트 특성, 메타데이터 없음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줄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특성만 해서 그것만으로서 이제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또는 특성이냐, 또는 텍스트 또는 특성 또는 메타데이터냐, 이렇게 세 가지 조합 또는 두 가지 조합, 아니면은 없음을 눌러가지고 전체를 다 리셋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해서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검색하는 거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토글이 되는 겁니다. 토글. 즉 선택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플래그를 지정해 준 사진, 또는 이제 등급을 지정해 준 거, 또는 색상을 지정해 준 거, 또는 종류별로 해당 색상이 되어 있는 거나, 또는 등급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은 없군요. 플래그 같은 경우 플래그가 되어 있는 거 또는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사진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키워드, 카메라, 렌즈, 레이블에 따른 그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빨리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니콘 D800으로 찍은 사진이 21개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찍은 렌즈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진들을 굉장히 빨리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뭐 이렇게 23mm로 찍은 거, 50mm로 찍은 거, 20mm로 찍은 거, 60mm로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해당 카메라 또는 렌즈, 그다음 키워드, 그런 레이블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검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만 이용해도 굉장히 사진을 정리하고 분류시키고 또는 필요한 사진을 검색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아랫부분 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방식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사진 단독으로 하나만 볼 거냐, 그리드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진을 선택했을 때 선택지와 후보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3개 정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사진을 동시에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누르시면 선택된 3개 사진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이 뭐냐면요. 라이트룸 CC에서 추가되어 있는 기능인데 사람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얼굴 감지가 켜지면 사진에서 얼굴에 해당되는 얼굴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막내니까 막내라고 일단 이름을 짓고 이 둘째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마찬가지고 둘째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사진을 전부 다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막내에 관련된 사진은 2개가 있고 사람에서 둘째는 3개의 사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을 이제 이 필터를 껴버리면 사진에서 라이트룸이 판단해서 얘는 막내구나, 얘는 둘째구나를 다 이제 넣어줍니다. 키워드를.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찾을 때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물이 2명 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라이브러리에서 그 부분을 다 리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얼굴 인식하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나이가 즉 얼굴이 생성되어 있는 어린이 정도 되는 애들은 굉장히 잘 찾는 반면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근데 애기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룸도 잘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애기들 얼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형태라든지 눈, 그 다음에 코, 입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합니다. 애기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얼굴이라는 패턴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애기들 사진은 거의 비슷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애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따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어린이 같은 경우에 배경이 어둡거나 하면 아까 이 둘째 같은 경우에도 2개가 나왔는데 배경이 어두워가지고 라이트룸에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따로 해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먼저 입력을 해야만이 그거에 맞는 사진을 넣어주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라이브러리 추가되어 있는 사람 찾기 필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스프레이 기능인데 스프레이는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느냐면 여기다 키워드 또는 레이블, 플래그, 등급, 메타데이터, 설정, 회전, 대상 컬렉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해당 사진에다가 칙칙칙칙칙 뿌려주면 그 사진에다가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급을 내가 2등급을 주겠다 해서 지금 제가 보면 이 사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 캔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탁 칙칙칙 해주면 바로바로 그 사진은 2등급의 플래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키워드 샘플이라고 한번 넣겠습니다. 샘플 해서 그 다음에
눌러주면 해당되어 있는 사진에는 샘플이라는 키워드가 전부 다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플래그나 등급, 메타데이터 설정, 회전, 대상 컬렉션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설정된 값들을 바로 페인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게 페인트. 그리고 페인트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탁 눌러주면 페인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렬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 시간 또는 여기서 추가된 순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진을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마지막 이쪽 부분 보시면 1,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이제 라이트룸 윈도우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 모니터, 그러니까 즉 PC에다가 모니터가 한 대 더 있을 때 누르면 해당 그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외부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장 모니터에 있는 사진, 그러니까 따로 그거를 라이트룸 윈도우만 아니라 외부 모니터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 이 2번 아이콘입니다. 이번 시간에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설명할 게 좀 더 있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라이브러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